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밖으로 나가고 싶게 만드는 날씨였죠. 완연한 봄 날씨가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아쉽게도 국내 주식시장은 이틀째 약세였습니다.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로존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특별한 재료가 없었던 그런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역시 오늘도 센투자플러스는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신청받고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전화 상담입니다. 02-3153-2613번으로 문의 주실 수가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유의 깊게 봤습니까? 예, 첫 번째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락앤락입니다. 대표적인 중국 수혜주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락앤락의 2012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1,169억 원, 영업이익률은 16.1%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중국 부분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분기 대비 8.3% 성장한 565억 원으로 예상되며 중국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2011년 기준으로 21.4%이고 2012년에도 21%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락앤락은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4%로 국내 비중에서 수출을 제외 시 순수 내수로만 36%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락앤락은 2011년 중국에서만 44.5%의 매출 성장을 이뤄왔으며 올해도 락앤락의 중국 내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며 전년 대비 25.5% 성장한 2,661억 원의 매출액이 예상됩니다. 또한 락앤락은 중국 내 소주, 위해, 만산의 전략적 생산기지 3개를 설립하여 중국 시장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동부 해안가 도시인 북경, 상해, 심천을 중심으로 향후 서부 내륙의 2, 3선 도시 진출을 가속화할 전략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난 11월 달부터 시작하여 중국에 현재 4개, 한국에 18개가 있습니다. 올해 락앤락은 중국에 100개, 3년 후에는 1000개까지 늘린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락앤락은 중국에서 국내보다 더 고가에 팔리고 있으며 그만큼 락앤락은 중국 내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통하고 중국 내 럭셔리 브랜드로 이미지를 각인시켜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GDP 상승과 함께 소비 여력도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매출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락앤락은 아직 유통 기반이 미약한 동남아 시장에서 매장의 대형화를 통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효과와 새로운 쇼핑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에서는 2012년 상반기 롯데 홈쇼핑 진출로 인한 매출 상승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목표 주가 35,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HMC 투자증권입니다. 퇴직연금 성장, 향후 주가 상승에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HMC 투자증권은 4분기에 전분기 대비 62.4% 감소한 63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다소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4분기 계절적으로 증가하는 판관비, 유가증권 평가이익 감소 등 일회성 요인 탓으로 유가증권 손익을 제외한 수정 영업수익은 509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시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이유는 4분기 자산관리 수익으로 31억 원을 기록하고 전분기 대비 58.4%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수요 증가의 주 요인은 퇴직연금 수익 증가로 신탁 부분 수익이 전분기 대비 28.3%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탁 수수료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4분기 위탁 점유율은 1.2%로 전분기 대비 20bp가량 증가되고 지속적인 점유율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2012년 12월 말 PBR이 0.63배로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현대차그룹 계열 증권사라는 점과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동사의 현재 주가는 매우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룹 차원에서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계열사 간의 시너지 확대 등으로 높은 이익 성장세가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대차그룹의 지원과 정부의 퇴직금 중간정산 규제의 영향으로 퇴직연금은 연간 15에서 20% 수준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운용관리 수입뿐만 아니라 위탁 수수료 수입 등 간접적인 이익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기아자동차로부터 퇴직연금을 위탁받은 결과 운용관리 자산 규모가 3.3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실적 개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목표 주가 2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레포트는 하나증권에서 발간한 서울반도체입니다. 1분기 TV BLU 매출 급증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서울반도체 1분기 매출액은 4분기에 비해서 11.9% 증가한 1,76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품별 특징은 핸드폰 BLU 매출액은 4분기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대형 BLU 매출액은 4분기 대비 30% 가까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TV BLU 매출액은 4분기 대비 50%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조명 관련 매출액은 4분기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2억 원으로 예상되며 지난 4분기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반도체의 2분기 매출액은 1분기 대비 28.7% 증가한 2,273억 원으로 예상되며 TV BLU 매출액은 1분기 대비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동차 관련 매출은 30% 이상 증가하고 조명 관련 매출은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모바일 BLU는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대형 BLU는 1분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분기 TV BLU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TV 세트 업체의 LED BLU 채택률이 높아지고 직화형 비중이 상승하면서 고객 내 점유율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반도체의 TV BLU 고객은 국내 업체보다는 해외 업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2분기 영업이익률이 8.9%로 예상되는데 이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정비 비중이 하락하고 조명 관련 매출과 자동차 관련 매출액이 증가한 효과와 TV BLU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 옵토 디바이스 칩 채택률이 상승한 것도 영업이익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더불어 LED 업체 중에서 조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필립스와의 특허 공유로 조명 시장 확대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목표 주가 32,500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상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샘플러스의 정태식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서울경제TV의 정양환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 상담 샘플러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먼저 전화 연결 어떤 분이 되셨는지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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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코오롱 플라스틱이요. 코오롱 플라스틱을 가지고 계세요? 네. 얼마에 몇 퍼센트나 사셨습니까? 8,020원에 20% 샀거든요. 8,020원에 사셨고 오늘 종가가 8,600원이니까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습니까? 아니, 더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 부분에서 이렇게 있길래 그거를 팔고 나는 SKC로 하면 바꾸면 좀 어떨까 이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코오롱 플라스틱은 이쯤에서 좀 잘라내고 SKC로 갈아타보면 어떨지 궁금해서 전화 주셨다고요? 저희가 그 점을 좀 그럼 풀어드릴게요. 좀 단기간에 주가 상승률을 보고 들어가신 건지요? 네네. 그러셨어요? 코오롱 플라스틱 오늘 첫 번째 연결이 됐는데요. 지금 시점 매도 가능한지부터 좀 알려드릴 테니까 전화 끊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정택 전문. 자, 코오롱 플라스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매수가 시청자님께서 일단 저가에 아주 잘 매수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난주에 제가 이 종목을 진단이 한번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지금은 좀 매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뒤로 좀 주가가 좀 빠졌었어요. 한 10몇 프로 빠졌다가 오늘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항상 주가라는 것은 일단 오르면은 단기적이 됐든 중기적이 됐든 조정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업황이 좋고요. 차량 경량화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보면은 설비를 증설을 해서 상당히 지금 설비 증설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항상 주가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밑에서 저점에서 산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면은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또 이익 실현 물량도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항상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 조정을 받고 이런 반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과정이 지금 조정을 마무리하고 단기적인 마무리하고 지금은 다시 한번 21선 후에 5일선 후에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매도보다는 좀 기다려볼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청자님께서 일단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서둘러 매도보다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제가 볼 때 만약 매도한다면은 9,000원 언저리 또는 9,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일단 단기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매도보다는 좀 더 한번 지켜보자. 아직은 수급이 뒤따라주기 때문에 그 수급을 믿고 좀 더 한번 가져가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보다는 9,000원쯤 갔을 때 팔자 하셨는데요. 시청자분께서 SKC 사보는 건 어떠냐고 하셨는데 이 종목도 잠깐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SKC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뭐 틀림없이 뭐 시청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 사도 됩니다. 동종목도 지금 보면은요, 작년 10월달 저점으로 해서 계속 저점이 높아지는 과정이고 아주 양호한 조정을 잘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수준은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고 분명히 매수의 매력은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현재 추세가 하락 추세를 멈추고 일단 상승 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SKC 같은 경우는 금년 1월 달에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조정이 마무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009님 쓰시는 분께서 GS건설 문의를 하셨는데 매수 가격을 적지 않으셨거든요. 비중만 적으셨는데요. 매수 가격 다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GS건설을 봐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서희건설부터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550원에 45%를 가지고 계시고요.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봐주세요. 네, 뭐 정치 테마주다 해가지고 사실은 선거가 끝났는데도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안철수 인구세가 뭐 상한가까지 가고요. 최근에 보면 정치 테마주들의 개인들이 많이 좀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매매를 좀 피하시는 게 좋을 듯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될 때에는 큰 폭의 상승이 나지만은 그 이후에 상승 모멘텀이 좀 죽으면서 아무래도 힘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가격대는 한 1,650원 정도, 1,600원에서 1,650원 정도에서 1차 매도를 하시고 손절가는 지금도 전저점입니다. 전저점을 얼마 전에 한번 이탈했었죠. 그죠? 이탈했다가 한번 올라왔는데 전저점 부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1,140원 정도에서 한번 드리고요.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닝 보셔야 되지, 하루 이틀 정도 보셔야 되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미 상승했는 부분을 많이 하락하는 어떤 하락 쪽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S 산전을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81,832원 이게 매수 단가시고요. 15%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더 매수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손절가는 얼마로 정해보면 되는지가 궁금하시다고 문의를 주셨네요. 예, 지금 사실 LS 산전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많이 빠졌습니다. LS 산전 같은 경우는 뭐 자동화기라든가 전력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그 다음에 또 전기차, 뭐 이런 부분에 현재 지금 진출해 있고요. 앞으로 뭐 전기차 부품 같은 경우도 LS 산전의 뭐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LS 산전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 10월 달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현재 보면은 LS 산전 같은 경우는 1사분기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일자는 성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사분기 실적이 좋아졌고 해서 제가 볼 때 현 위치는 충분히 지금 하락에 따른 조정이 단기간에 마무리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올라온다면은 매물대가 한 6만 한 4,000원, 5,000원 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일단은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은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 매도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현 위치는 충분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에 이 앞전에 여러 번, 3번이나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가 59,000원입니다. 그래서 59,000원이 깨진다면은
일단 이번에 매수한 것은 한번 매도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문자 상담으로 LS 산전 받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예, 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저기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를 들고 계세요?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31만 4천 원에 예, 한 20% 되거든요. 31만 4천 원에 20% 정도요? 예. 말씀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셨어요. 예, 주가가 좀 워낙에 빠져서, 예. 예. 그 걱정이- 높을 때 사가지고 예. 지금 제가 작년 한 12월쯤 샀거든요. 작년 12월 달이요? 예. 예. 보충 산 것 같은데 지금 뭐 거기까지 가긴 힘들고 그렇고 언제쯤 그냥 팔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예. 그래도 4월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부근까지 왔었는데 또다시 좀 예, 떨어졌어요. 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투톱 체제죠. 뭐 현대차니 이런 종목들이 잘 가다가 최근 들어서 좀 꺾이는 분위기인데요. 현대모비스는 조금 더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잘 들고 계셨잖아요. 수익 보고 예, 나오셔야죠. 예. 시간적인 그것도 여유는 다- 좀 있으신가요? 예?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 편인가요? 예, 여유는 있어요. 예, 기다리실 수는 있고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를 좀 설정해 봐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 주세요. 시청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목표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정도 가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는 원래 처음 살 때는 예. 좀 한 35, 6만 원까지 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는 그 당시엔 그렇게 샀는데 예. 지금 그동안 오면서 뭐 30만 원 돌파하기가 워낙에 좀 힘든 상태로 왔기 때문에 예. 지금 계속 들고 있어도 될지 안 될지도 좀 미지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예, 저는 뭐 더 올라와서 이제 팔면 저야 좋지만 예. 그게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요. 예, 조바심이 좀 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작년 12월쯤 매수를 하신 현대모비스를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매수가까지 기다렸다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건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정향 전문가님. 네, 예. 먼저 일단은 손절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32만 원대, 31만 4천 원대 사셨는데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가려 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현대차는 가는데 현대모비스 특히 이제 자동차 완성차는 가는데 사실 부품주 중에서도 현대모비스 제일 크거든요. 근데 부품주 현대모비스가 오늘 또 음봉이 나왔고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5개월째 계속적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빠진 이유는 기관들이 지금 물량을 좀 내놓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기관 물량이 좀 소화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27만 한 9천 원, 8천 원대까지는 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도 기관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치고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분기 실적도 괜찮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시면은 물론 뭐 수익이 좀 나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종목들 굳이 여기서 매도할 필요 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등 평균선을 따진다면은 60일 이등 평균선이 오늘 이탈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렇지만은 요 단기적으로 이탈했는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더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물량 소화 이후에는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손절할 필요 없고 목표가를 일단 설정해드리면은 한 32만 원대까지는 좀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뭐 26만 1,500까지 빠졌죠. 그래서 여기도 견뎠는데 지금 못 견딜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한 27만 원대로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은 대응하시고 27만까지 바로 빠지지는 않으니까 반등 시에 만약에 힘이 없는 것 같으면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줄여주는 그런 어떤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중기로 끌고 가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고 지금 이제 유럽발 악재가 다시 한번 불거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흐름 자체는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3천억 정도 이상 매도를 했지만은
이 종목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기다리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32만 원 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모비스 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보겠습니다. DK락이 들어와 있습니다. DK락을 9,7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고요. 향후의 전망과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서울 신촌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2660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좋은 주식을 샀고요. 굉장히 강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DK락은 전방산업이 정유, 화학 또는 조선, 플랜트라든가 엔진 부분 이런 쪽에 그 밸브와 피딩을 납품한 회사입니다. 상당히 실적이 전년도 2011년도에 실적이 급증을 했고 현재 지금 보면 미국하고 중동 쪽 이런 쪽으로 꾸준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 요즘에 DK락뿐만 아니라 피팅 업체라든가 밸브 업체가 요즘에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동참하면서 DK락도 상당히 강한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보면은 주가가 단기간에 2월 달에 3월 달 사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조정 과정이 좀 필요한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하락원 이후에 밑에 쌍바닥을 치고 9,000원 언저리에서 일단 조정이 단기적으로 끝났다고 보여지고 지금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한 12,000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9,000원이 두 번에 걸쳐서 지지가 됐고 앞전에도 올라갈 때 한번 지지를 받은 자리가 9,000원입니다. 그래서 9,000원이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동종목의 비중을 축소를 한다든가 이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줄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지금 보유하시되 12,000원 언저리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죠.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23만 8,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10% 정도 되시는데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6250님께서 보내셨어요. 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좀 하락했는데요. 사실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 끌어주는 종목이고 기관들이 지금 연 한 15일째 지금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투신권하고 기금 쪽에서 물량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물량 수화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뭐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같이 따라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근데 지수와 크게 관계는 별로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23만 8,500원대 사셨는데 충분히 여기는 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23만 5천 그래봤자 얼마 안 걸리니까 또 이 종목은 전고점짜리 한 25만 원까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바로 뭐 22만 원대를 갖다가 얼마 전에 이탈했지만은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한 21만 원대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603님께서 대한전선 문의하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3,800원이시고요. 전량 사셨다고 하니까 비중은 100%십니다. 장기적으로 샀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네요. 예, 장기적으로 샀다 그러면은 충분히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재무 문제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사업 다각화라든가 문어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 현재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정리를 하면서 전선업체로 새롭게 지금 다시 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도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작년 12월 달에 저점을 찍고 앞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가 요즘에 상승 부분에 대한 조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충분히 대한전선은 경쟁력도 상당히 강한 전선업체에서는 상당히 업력도 오래된 회사입니다. 아마 이런 어떤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시장에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걸로 보고 요즘에 그런 과정에 따라 이렇게 보시고요. 좀 더 가져가셔도 무리는 없다. 다만 비중이 100%라는 것은 항상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올라온다면은 4,000원 언저리가 매물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반절을 매도를 해주시고 나머지를 가져간다든가 이런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4,000원 이상에서는 일단 반절 매도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 한국사이버결제 보겠습니다. 울산에서 문의를 주셨어요. 한국사이버결제는 7,850원이 매수 단가시고요. 비중이 25% 정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5052님의 종목 지금 풀어드립니다. 네, 뭐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조금 더 조정을
하방성을 좀 거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면은 많이 올라왔다가 단기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회사 내용도 나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7,000원 선을 갖다가 이탈하게 되면은 하방 쪽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7,000원 선 정도에서 손절가를 잡으시고 목표가는 일단 한 9,000원 선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9,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어떠한 뭐 뉴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거래량이 터지면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 좀 보시고요. 사실은 지금 거래량이 많이 적습니다. 지금 거래량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9,000원 선까지 좀 꾸준하게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7,000원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사이버결제 봤고요. 이번에 삼영화학 볼 텐데요. 삼영화학은 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십니다. 봐주십시오. 네, 삼영화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영화학은 산업용 필름 그리고 이제 캐패시터 필름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랩 뭐 이런 부분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뭐 실적도 좋고 뭐 업력도 좋고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만은 요 근래에 빠지게 된 동기가 중국의 저가 매도가 저가의 필름 부분이 저가의 그런 판매가 나오면서 일단은 중국 업체 때문에 일단은 경쟁력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시각으로 좀 빠졌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충분히 빠졌다는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현재 보면은 직전 6,500원에서 4,400원 언저리까지 강하게 빠지고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 4,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 지금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동종목은 5,000원 이상에서는 지금 5,400원, 500원 이 언저리가 상당히 강하게 매물대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5,000원 이상에서는 물량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때 다시 한번 저점에서 재매수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물량도 다 정리를 할 건지 그때 정리를 하자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은 단기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충분히 나올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앞서서 저희가 GS건설 문의하신 분 매수가 다시 적어주십시오 했었는데 적어서 다시 보내셨네요. 해드리겠습니다. GS건설을 94,500원에 50%를 사셨다고 하는데요. 주가가 자꾸 떨어지는데 언제 반등할지 대응 방법 좀 짜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예, 풀어주십시오. 네,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가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어떤 구간이고요. 얼마 전에 조금 밀릴 때 여기는 좀 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찍었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가가 지금 94,500 같으면은 얼마 전에 수익이 좀 났는데 거기서 한번 정리를 못하고 근데 사실 이런 관계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얼마 전에 조금 하락했던 8만 원, 9만 원대 좀 이탈했다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하락했지만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따라서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건설주는 지금 2분기 실적 3분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괜찮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단기 목표권 한 10만 원 정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권 한 10만 원, 손절가는요. 손절가를 굳이 제시를 하자면은 지금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10, 20, 지금 한 50% 정도 가지고 계시네요. 50% 가지고 계시면 좀 많으니까 예. 일단 비중을 좀 줄이는 구간을 갖다가 9만 원대 이탈하면 비중을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속도를 내서 빠르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문자 보내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열려있죠? 3153-2613번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빠져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LG화학인데요. 이 종목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시죠? LG화학 매수가가 39만 원이시라고 하고요. 비중은 5%로 많지 않은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562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정태식 전문가님. 예, LG화학 요즘에 뭐 보면은 중국 관련주들이 사실 중국의 어떤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좀 하락을, 성장률이 좀 떨어졌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중국 관련주의 어떤 모멘텀이 약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추세는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충분히 조정이 끝나고 이제는 1월달, 2월달에 올랐던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이 끝나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에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5만 원 밑에는 충분히 사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35만 원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유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뭐 유럽 위기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은 추가적으로 30만 원까지도 그 앞전에 그 저점 있죠? 30만 원 좀 넘을 텐데, 만약에 유럽 위기가 재부각되면은 또 여기서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면은 일단은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32만 원 정도 만약에 빠진다 그런 언저리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드리겠고, 35만 원 밑에서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예. 일단은 명확하네요. 35만 원 밑에서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좀 더 담으셔서 꼭 수익 보고 나오십시오. LG화학 봐드렸고요.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S51이요. 예, 시청자님. 지금 네. TV를 같이 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TV 볼륨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아, 네, 됐어요. 예, 줄이시고요. SOE를 들고 네. 계시다고요? 네. 예, SOE를 얼마에 몇 %나 사셨습니까? 18,000원에 30%. 11만 8천 원에 30%요? 네. 예.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한 지금 2달? 2달 정도 되셨어요? 네, 네. 예, 사신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네요. 네, 네. 예. 지금 너털 웃음을 좀 지으셨는데 많이 속상하시죠? 아유, 죽겠어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SOE 같은 좋은 종목이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기름값이 오르면 정유사들 주가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운전을 해서 기름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정유주들의 정유 마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SOE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아, 언제쯤이나 수익이 날련지 예, 아니면 또 이제 제가 산 금액까지는 올렸는지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릴지. 예. 좀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셨어요? 네, 그러긴 해요. 예.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려는지 지금 많이 빠져서 걱정도 되고요. 예, 저희가 그럼 SOE이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봐드릴게요. 비중이 적지 네네. 않으셔서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더 사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고요. 네, 혹시 SOE 말고 다른 종목들로는 좀 수익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지금 좀 물려 계세요? 네. 예, 그중에서 SK 가 SOE이 좀 가장 있어요. 속삭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가요? 네네. 예, 그럼 SOE 바로 좀 풀어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요. 네. 예, 아무리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시고요. 날씨도 참 좋은데 밖에 나가서 기분 전환도 하시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뭐 정유업계 쪽에 작년에 뭐 분기 실적은 참 좋았죠, 그죠? 연간 실적도 좋았고 사실은 이제 SO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분기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한 30.75%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 기름값이 오르면은 이 종목이 올라야 되는데 요즘은 좀 반대로 좀 흐르고 있죠. 아무래도 기름값 인하의 압박도 좀 받고 있고요. 정제 마진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2분기 쪽으로는 좀 괜찮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음봉을 좀 맞았는데 그런 자체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어떤 매도가 나오고 있고, 사실은 SO일이 거의 외국인 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조금 내놓고 있고, 그 반면에 기관들이 조금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뭐 지금 11만 8천 원, 11만 8천 원대는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좀 높은 가격이지만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지수가 조금 안 좋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찾지를 못하고 흐름 자체가 조금 박스권을 흐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권을 갖다가 일단은 손절가 좀 잡으시고, 손절가기보다는 제가 이제 큰 종목들은 손절가를 제시하는데 사실은 손절가보다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런 어떤 가를 좀 잡으시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12만 원 정도 잡으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12만 원까지 올라가지고 힘이 좋다면은 그때 리포트가 좀 좋게 나온다면 한 1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더 중기로 가져가시는 그런 편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요. 주가가 12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그때 다시 목표가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메디포스트를 볼 텐데요. 메디포스트 매수하신 가격이나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요. 주가 전망을 좀 해주십시오 하시면서 5483님께서 문의를 하셨네요. 사실 보면은요, 신약 개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 전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약 개발 때 어떤 주가는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어떤 수준이 어떤 보통 보면은 PBR이나 퍼와 무관하게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신약이 개발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또 판매가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런 부분이 그 후속으로 이제 주가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관절염 치료제 그 성공에 따른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요 근래에 그 부분이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근래에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이유는 다음 달 5월 달부터 메디포스트에서 생산하는 카티스템이라는 관절염 치료제가 시판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는 전환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13만 원 언저리는 상당히 강한 매물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13만 원 언저리에서는 13만 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자리에 올라오면은 일단 한번 매도를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나서 또 빠졌을 때 저점을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 한마디로 저점이 이 직전 저점을 깨지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한다면은 그때 재매수 한다든가 해서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길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15만 원 이상 넘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13만 원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를 128만 3천 원에 사셨습니다. 비중은 10% 정도가 있으신데요. 추가 매수 시점을 알려달라고 838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지면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도 함께 궁금하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지금 이분이 매수를 하시는 가격대 보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를 매수할 시기가 조금 더 눈치를 좀 보는 그런 좀 시기였었는데 그거를 조금 놓치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는 좀 중기지로 봐야 되죠. 단기 트레이딩 좀 힘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수와 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보면은 지금 2달 동안 올랐는 폭이 사실은 엄청난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대에서 100 초반대에서 올랐기 때문에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은 당연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120만 원 선을 갖다가 한번 지지선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0만 원까지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한다면은 이 종목은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그런 종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 아니면 올해까지 보면은 한 15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리포트 같은 경우는 150만 원까지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150만 원까지는 140만 원대 올랐었을 때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그때 한번 좀 빠져나올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요한 것은 120만 원이 좀 깨지지 않는 선에서 120만까지 내려와서 깨지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지지가 되어준다면은 120만 원대를 추가 매수 가능 시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150만 원 선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금호석유 보겠습니다. 금호석유를 13만 1천 원에 사셨고요. 15%를 가지고 계십니다.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비중을 좀 늘리고 싶다고요. 추가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싶은데 어떤지를 여쭤보셨네요. 예, 금호석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하고 밀접한 좀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유럽 재정위기로 유럽 수출 시장이 중국으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합성 섬유 그리고 합성 고무 그런 부분을 생산하기 때문에 자동차 타이어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 수출이 좀 늘어나고 이래야 금호석유도 거기에 따른 수혜가 입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요 근래에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경기가 어떤 부담으로 아마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보면은 12만 9,500원 직전 저점을 좀 깼거든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아직은 추세를 돌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작은 금액으로 사볼 수는 있다. 가령 아까 어떤 분이 5%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셨는데 일단 현 위치에서 만약에 5%를 추가 매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한꺼번에 비중을 많이 늘리지 마시고 5%만 한번 추가 매수한다든가 해보시고 또 그 다음에 12만 원 원짜리까지 다시 한번 더 밀린다면은 12만 원 원짜리에서 한번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해가면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스모 화학 보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을 16,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많으세요. 50%신데요. 폭락 손절매 해야 되는 건지 주가가 폭락했는데 손절매를 지금 해야 되는 건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화학주들이 대형주들이 오늘 좀 빠졌고 좀 중형주들이 좀 빠졌습니다. 예. 뭐 이 종목은 갖다가 소형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대형주들이 빠지기 때문에 같이 좀 빠지는 걸로 좀 보이고 있고 화학주들이 최근에 보면은 크게 어떤 상승폭을 보이지 못하고 시장에서 제일 많은 종목이 화학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하락폭이 셌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흐름 자체는 지금 좀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좀 횡보를 좀 하다가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빠져버리면은 정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미련을 좀 버리시고 바로 좀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일단 드리고요. 13,000원 정도를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비중을 확 줄여 주시든지 아니면은 아예 손절매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나빠서 가는 게 아니고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계속적인 기간 매도가 있었고요. 그 중요한 부분에 보면은 흐름 자체는 거의 차트는 역으로 좀 흘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드린다면은 15,000원에서 우리 매수가까지 정도를 16,500원 드리는데 15,000원 돌파해서 힘이 없으면 바로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반등 시에는 조금 더 비중을 줄여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제 비중 자체가 한 50% 되니까 비중을 한 반틈 정도, 한 25% 정도 줄여주시는 15,000원에서 16,500원 구간을 좀 줄여주시는 그런 구간을 택하시고 13,000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완전 일단은 손절매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 합니다. 예. 자, 이번에 정태식 전문가께 드릴 종목은 나우콤입니다. 오늘 순서가 되겠습니까? 하시면서 문의를 하신 분이 계신데요. 예, 오늘 봐드리죠. 나우콤 문의를 하셨는데요. 12,800원에 30%를 들고 계십니다. 연말 이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데 꼭 좀 봐주십시오 하셨고요. 수익 중인 날도 있으셨다고요? 예, 나우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나우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일단은 매수가 상당히 좀 잘못된 종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겠고요. 현재 보면은 그 이유는 금년 1월달 고점을 치고 2월달에도 다시 한번 또 고점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달에 연 3번에 걸쳐서 고점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해 실패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삼산이라고 그러죠. 3번에 고점을 쳤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주가가 빠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나우콤 같은 경우에 14,000원 언저리에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기는 힘들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연말까지 보기보다는 지금 단기 조정이 끝나고 반등파가 지금 나올 구간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다는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10,000원 이상에서는 한번 매도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다른 종목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동종목을 보더라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노려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10,000원 이상으로 올라온다면은 일단은 물량을 정리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어서 또 아바코 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상담 진짜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바코 매수가가 13,600원이시고요. 10%를 가지고 계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0810님께서 주신 종목인데요. 아바코 봐주십시오. 네, 뭐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는 폭락을 했었죠. 지금 유상증자 가격대가 1,100원대인데요. 지금 이제 대주주가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유상증자에 성공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음봉을 맞았던 이런 부분은 안 좋지만은 조금 흘렀다가 바닥을 좀 다지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11,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 매수, 지금 이제 10%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약 한 10% 정도 해서 추가 매수 하시면요. 가격대가 딱 매수 가격대가 한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요. 아침에 갭 떴을 때 말고 조금 늘렸을 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수페타시스 봅니다. 5,600원에 사셨고요. 10%십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성함을 적어주셨는데요. 성함 장자 쓰시는 분께서 1216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봐주십시오. 예, 이수페타시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다 고층 인쇄회로 기판인데 요즘 인쇄회로 기판이 스마트폰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LG전자 쪽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현재 보면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추세상으로 일단은 의뢰인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잘못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현재 보면은 작년 11월 달에 고점이 올라갈 때만 해도 차트를 그려보면은 추세 자체가 그때는 상승 추세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한번 저점을 이어보면은요. 이런 자세가 계속 추세가 상승 추세였습니다만은 금년 3월 달에 반등은 상승 추세선의 고점에서 정확하게 다시 얻어맞고 내려온 그런 형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하락 추세대도 지금 보면은 이번에 깼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당분간 올라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보이고요. 올라온다면은 5,000원 언저리 이런 자리에서 한번 잘라줄 것을 권해드리겠고 나중에 바닥을 또 다지는 과정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꺾여졌기 때문에 반등 시 5,000원 언저리 또는 5,000원 밑에서 빠져나오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기아차 봐드릴 텐데요. 작년 8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대,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이 지난해 8월에 사신 가격 비슷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야 겨우 좀 매수가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기아차를 78,5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도 시점 알려주십시오. 더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1412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예,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이제 한 1년까지는 안 됐지만은 아직 이제 1년이 해를 지났죠. 그래서 예.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좀 같이 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좀 대장주로 움직이고 기아차가 후발주로 좀 움직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작년에 찍었죠. 작년 가격이 84,600원이 최고 신고가였었는데 여기 돌파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추세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추세가 아주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해드렸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부품주들은 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완전차는 좀 상승 중에 있거든요.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 시장 대비해서는 크게 조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잠시 수급을 좀 봐드리면은 기관계 쪽에서는 지금 보험 투신권, 기금 쪽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좀 보신이 났고요. 제가 보기에는 84,600원 전고점 정도 돌파한다면은 한 9만 원까지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 빠져나오는 가격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쪽으로 보신다면은 한 76,000원 이탈하면은 여기서는 좀 비중을 줄여주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트레이딩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기아차나 현대차는 조금 무릴 것 같고요. 좀 중기로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은 기아차, 현대차는 지금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상담은 기아차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종목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샘플러스의 정태식 전문위원, 서울경제TV의 정량한 전문가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 02-3153-2613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